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1학년 내신이 망가졌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 아이한테 해당되지 않는 전형. 반면 아이를 소파에 앉혀놓고 예. 아이한테 노래를 하나 불러줘라.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네. 당신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 태어난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2학년 1학기 내신을 1학년보다 더 올리고 2학기 내신 더 올리고 3학년 1학기 때 활용 점정을 딱 찍으면 그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하나의 유형이다.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방에서 즐기는 입시 설명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교육에서 입시를 총괄하고 있는 남윤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이 방영되는 시점이 아마 6월 첫째 주. 네. 그래서 모평이 끝나고 바로 직후일 것 같습니다. 네네. 6월 모평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세 가지로 꼽는데 3월, 6월, 9월 모평이잖아요. 각각의 의미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이제 학습한 내용을 첫 번째 고3이 돼서 실전처럼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제 부담감, 실전감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재수생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제 성적이 과포장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가 있고요. 이제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의 이제 출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9월은 6월을 점검하고 나서 실전으로 수시 원서 쓸 때 꼭 필요한 시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학년도까지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에서의 큰 굵직한 특징 좀 잡아주신다면요. 2022학년도에 처음 이제 입시가 발표되기 전에는 정시가 30% 이상을 주요 대학교를 뽑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졌고요. 그 사이에 갑자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문제가 이제 또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야, 이게 정시가 30% 가지고 되냐라는 문제가 생겨서 또 이제 정시를 40%까지 확대해라라는 입시 상황이 실제로 1, 2년 사이에 또 이제 불거져서 실제 지금 고2부터는 40%를 주요 대학교는 뽑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됐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공정성의 또 하나의 이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과 전형이 확대해요.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직까지는 입시 요강이 발표가 안 되어 있는 거고, 그건 내년에 발표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년 5월 달까지 임기가 말이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입시 요강이 4월 30일 이전에 발표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는 2023하고 추세는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똑같이 흘러갈 거라서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수능이라는 제도 관점으로 보면 수능은 올해 고3이 처음으로 이제 과목이 선택제로 바뀌었죠. 문이과 통합으로. 그래서 이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고, 이것도 고1까지는 별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큰 변동사항은 현재 고1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재 중3 친구들이 나중에 고1에 올라올 때는 정권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5년지 대계라고 하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면 입시가 바뀔 거라서 그때는 약간의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돼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높여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요즘 들어서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신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건 고3끼리 경쟁하는 거죠. 내신, 네. 재수생이 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재수생이 들어가는 수능은 고3과 재수생이 같이 경쟁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학생부 전형은 아시안 게임이에요. 정시는 올림픽이에요. 태권도로 따지면 어떤 게 쉽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대다수 종목들은 올림픽 금메달 따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연금도 많이 주는 거고요. 근데 대학은 정시로 들어간다고 장학금을 더 많이 주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더 유리하냐라고 질문하면 고3 친구들은
내신이 좋으면 수시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내신이라는 게 한 방이 아니거든요. 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2년 6개월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이걸 되게 못하는 게 남학생들이에요, 대부분. 그럼 이걸로 바꿨을 땐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신은 3개월마다 계속 무언가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 성격에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수능은 고2면 예. 아직 1년하고도 5개월이 남았잖아요. 오늘 열심히 안 해도 나 수능이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할 수 있어서 수능으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옮겨가려고 해요. 왜냐면 현실 도피의 경향도 그렇죠, 꼭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고2부터. 네, 고2부터 네. 엄마 나 수능 그냥 파이터가 될래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이 굉장히 악몽 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벗어나고 싶은 심리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고2부터 고3까지 한 500일 동안 네.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네. 소기의 성과를 분명히 얻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시간이 500일이면 많이 남은 거죠. 네, 많이 남았으니 좀 놀까? 좀 더 잘까? 뭐 이렇게 무언가 시간이 조금 촉박해져야 이것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2까지는 내신은 해야 된다. 흔히 2학년 때부터 뭐 수시파, 정시파로 나눠서 수시에 올인하는 친구,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 이렇게 이분화되잖아요. 너무 일찍 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정해야 되는 학교도 물론 있어요. 예. 정말 지금까지 굉장히 유력을 발휘하는 자사고들이라든지 굉장히 괜찮은 외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1학년 때 한번 망가지게 되면 이걸 2학년, 3학년에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경쟁력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집합체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내신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허들이 1학년 내신이 망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의 일반고는 아이들이 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한 20, 30%, 그 나머지 친구들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친구들이고 20, 30%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냐라고 질문하면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1학년 너무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1학년 1학기 때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 충분히 역전 가능한가요? 내신도? 그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학부모들이 되게 많이 해요. 1학년은 지금 중간고사 3번밖에 안 봤거든요. 그럼 시험이 10번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10분의 1이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딱 2분의 1이 끝난 거죠. 지금 끝났는데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전형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균등 분할로 내신이 반영되니까 1학년은 큰 데미지가 없어요. 아직 한 번밖에 시험이 안 끝났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합산해서 1학기 내신이 나오니까. 근데 2학년은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네. 많으세요.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5천 명이 조금 넘어요. 주요 대학교로 따져도 그러니까 홍대 이상, 건대 이상의 대학교가 한 5,200명쯤 뽑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15,000명 뽑아요. 그럼 교과 전형의 5,000명대 인원은 1학년 1학기, 2학기 내신이 망가져 있으면 나머지 세 학기 내신 갖고 잘 만들어봐야 합치면 별로 좋은 내신이 안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종합 전형은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발전 가능성이 보이면 내신의 어드밴티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1학년 내신이 망가졌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 아이한테 해당되지 않는 전형. 반면 아이를 소파에 앉혀놓고 아이한테 노래를 하나 불러줘라. 당신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2학년 1학기 내신을 1학년보다 더 올리고 2학기 내신 더 올리고 3학년 1학기 때 활용 점정을 딱 찍으면 그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하나의 유형이다. 커버할 수 네. 그래서 2학년 내신을 올려놨는데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올라가면 2학기까지 도전. 안 올라가고 정체 현상이거나 떨어지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죠. 여름방학 이후에. 이게 정말 맞을까? 우리 아이가 내신을 올릴 수 있는 성향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수능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내신을 써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25%에 해당되는 교과 전형이 날아간 거다. 75%에 해당되는 종합은 1학년 때가 디딤돌이 된다. 너무 일찍 접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거는 자녀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가
나는 정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님이 거기에 무언가 반대로 토론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럴래?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경향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수시는 교과 전형과 학종 네.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네. 세 가지. 논술 전형 요즘에 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각각의 특징과 어떤 학생이 좀 이 전형을 생각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요. 첫 번째 교과 전형은요. 첫 번째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등하는 선수는 숫자가 가장 적은 사람이 1등을 하죠. 그래서 9초 8, 9초 85, 9초 9 이렇게 하면 제일 적은 숫자가 1등을 하죠. 교과 전형도 숫자가 제일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내신에서. 네, 내신에서 누가 더 1.0에 가깝냐의 순서대로 순서를 매기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연대나 한양대쯤 빼고 나머지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대학이 원하는 수능의 최저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인 건데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교과 전형은 내신이 다 3학년 1학기까지 끝나는데 7월 말이면 내 내신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3학년 1학기까지 통틀어서 토탈 내 내신은 평균 몇 등급이야. 딱 나오죠. 딱 점수가 나오죠. 예, 그럼 딱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2.5등급이야. 그러면 과거의 대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입시 결과를 딱 보면 나는 홍익대는 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앙대는 어렵겠네. 이렇게 무언가 근거 자료가 딱 나와요.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성적을 딱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에는 다른 아무것도 이제 반영되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내 결과가 나오고 나면 확인이 되게 가능하고 투명하게. 네, 투명하게. 그래서 어느 대학은 확실하게 돼. 여기까지는 무언가 조금 내가 뭔가 운을 바라볼까? 이렇게 쓸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근데 이 전형의 교과가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수시에선 유일한 거예요. 똑같은 건 정시거든요. 정시도 성적표 받고 지원하는 거니까. 수능 점수로. 30개 틀린 놈이 서울대 지원하지 않아요. 물론 내년에 한번 더 해야지 라고 지원할 수 있지만 걔는 합격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다 점수 맞춰서 지원하는 게 정시죠. 근데 종합이나 논술은 기대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기대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논술은 간단하게 이런 거죠. 시험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 근데 무슨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내가 고사장에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어저께 공부한 게 나왔네? 이러면 잘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논술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공부한 게 핀트가 안 맞았네? 그러면 다 무언가 날리는 거죠. 종합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신을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등급이 붙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내가 무슨 과목을 잘하는 게 이 학과 쓰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나의 비교과의 예를 들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게 비교 위에 있냐 없냐를 학생들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근데 종합전형은 그래서 기대치 갖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크게는 결과 보고 쓸 수 있는 먼저 선 결과 후 지원의 전형이 교과랑 수능이다. 근데 두 개 전형은 선 지원 후 결과를 기다리는 전형이 두 개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딱 볼 때 교과를 어디 쓸 수 있는지를 첫 번째 보는 것과 우리 아이의 수능 성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6월이나 9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하고 우리 아이의 정시 성적이 어디쯤으로 유치될지를 보고 교과랑 수능이랑 어떤 게 난지를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전형이 되는 것 같아요. 수능이요. 수능이요. 예. 학종과 논술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라고 표시를 그쵸. 기대감인 하셨는데 거죠. 근데 기대감 같은 경우는 심리잖아요. 그렇죠. 기대감, 불안감이 공존하는 거죠. 그럼 심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건 기대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학종하고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제일 높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하더라도 청약에 추첨제가 붙잖아요. 그럼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요. 근데 가점제 100% 이렇게 하면 이게 몇 점이다라는 게 대충 예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원서 이제 쓰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저는 기본적으로 수시에 무언가 꼭 붙어야 되는 친구는 교과 한 장은 꼭 밑으로 깔고 써야 된다.
근데 이 교과로 한 장을 밑에 깔고 쓰는 대학교를 정시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이면 빼야죠. 정시를 갈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그 대학을 빼고 그러면 수능이 낮다라고 그 아이는 판단되면 기대감 가지고만 원서를 쓰는 거죠. 학종이나 논술 같은 경우는 아까 기대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요소가 정확하게 이제 대학에서 그죠. 밝혀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 내신 성적 정도 되는 친구 선배님들이 경희대를 썼을 때 합격한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무엇보다 의미 있을 것 같고요. 학교 선배로. 네, 그 선배의 내신 추세가 나는 예를 들어서 내신이 조금씩 올라가고 2.5등급인데 그 선배는 내신 성적이 똑같이 2.5등급인데 똑같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균형감 있게 2.5등급이야. 그래서 경희대를 그 선배가 썼더니 만약에 아깝게 떨어졌어. 1단계는 통과했는데 그럼 나는 써야죠. 그렇죠? 이럴 때는 쓰면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내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아이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선생님께 제 내신으로 붙은 선배들의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그 대학의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놓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해놓고 나서 너무 낮은 대학교인데 면접이 없어. 면접이 수능 전이야. 저거 정시에 갈 수 있는데 그럼 빼야죠. 그 대학은. 근데 수능 뒤에 면접이야. 이러면 그 대학도 장바구니에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능성 있는 대학교를 또 장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장바구니 6개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격 따지지 말고 다 써야 되는 거니까 너무 6개만 담으면 안 되는 거고 한 10개쯤 담아 놓는 거죠. 10개쯤 담아 놓고 이 10개 중에 본인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붙을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플러스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씩 장바구니에서 버리고 6개를 만드는 거죠. 말씀 나온 김에 학종의 핵심 요소가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이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 계시거든요. 각각의 특징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 이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는 없어요. 예전에는 무언가 학교 활동의 수상 실적을 되게 많이 써줄 수 있을 때는 학교에서 무언가 모범상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뭐 인성 부분, 뭐 봉사 부분 상 되게 많아서 무언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었는데 요즘의 인성은 뭐든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자율 활동 부분에서 녹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가장 놀랬던 학생부를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친구의 학생부에 1학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1학년 동안 친구들과 크게 3번의 불화를 일으킨 친구로서 먼저 시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반성의 기미를 먼저 보인 적이 없는 굉장히 이기적인 친구임. 이렇게 적혀있는 학생부를 좀 봤어요. 내신 성적이 꽤 좋았어요. 대학한테 제가 그걸 보여줬죠. 그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뜨렸어요. 걔를. 내신은 너무 좋았는데. 왜냐하면 대학은 그런 친구를 굳이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보통 10대 1 가까이 막 지원하니까. 그래서 저는 인성이라는 부분은 어찌됐건 담임선생님한테 어떻게 적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마이너스가 없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장점이. 없게끔 적혀 있으면 최소한의 공일 거고 무언가 플러스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뭐 자기 주도학습 능력 뭐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주도학습이 뭘까라고 질문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하나를 배우게 되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그럼 이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선생님께 본인을 어필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물리 시간에 힘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면 힘이라는 단원에서 본인이 무언가 빼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른 무언가 책에서 끄집어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아 얘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듯이 어쨌든 차별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나만의 무언가 사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학생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발전 가능성이랑 전공 적합성 마찬가지로. 뭐 등등을 다 채워야 되는 거고 이 모든 활동은 이렇게까지 하는 건 교육적인 면에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은 언제 기자하냐.
직전에 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죠. 예. 1월달에 선생님이 기재해 주시는데 3월달에 해놓고 스탑돼 버리면 그렇죠. 기억할 수 없죠. 예. 올해 중3부터는 또 인원도 늘거든요. 올해 중2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사상 최대의 학생 인원이기 때문에 황금돼지거든요. 올해 고3보다 출생 인원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전략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날지를 그다음 판단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우리 아이를 어느 쪽으로 보냈을 때 어떻게 내신을 확보할 것이냐. 대기자 TV